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투매 마무리 시점이다. 결국은 이제 투매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조금 발맞추기를 하는 겁니까? 코스피가 오늘 좀 조정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거기에 따른 그냥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상승, 즉 고점을 서서히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0.3%대 개파락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 기조를 유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한 이후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소위 말해서 고가놀이 패턴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고가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밀리지 않고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지난 4월 달이었었죠.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제 양호하게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라면 양봉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음봉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5월달 접어들었을 때는 음봉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양봉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것, 즉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더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고점을 넘어서는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바스켓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준다라면 아마도 한 2020에서 많게는 2050포인트대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이 시각으로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하반기 시장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연하지 말고 좀 여유 있는 그런 매매 혹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61선 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시장 흐름하고요. 내일장 예측까지 좀 해주시죠. 예, 전일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투매의 어떤 마무리 부분이 왔고, 그 투매의 마무리 부분이 왔을 당시에 이제 선별적 상승이 예상되니까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실적 위주의 종목적 접근이 맞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모멘텀보다는 실체가 있는 실적 위주의 어떤 접근, 분명히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일어났죠.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은 꾹 찌고 가는 버릇이 맞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버려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변동성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쉼없이 괴롭힐 겁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장이 대세 상승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즉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시장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괴롭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강한 상승이 옵니다. 그 점
우리가 흔히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 구간이 지나고 나면 강한 상승입니다. 그것도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선별적 상승장이고 종목 집중 전략 유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목 상담 꼭 필요합니다. 종목 상담 하셔서 포트폴리오 재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누리시는 그런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입니다.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머리 맞대고 꼭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저희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증시 퀴어보세요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편 이용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정해사단에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안주입니다.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미있는 오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에 대한 CD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모하셔서 꼭 기법 CD 받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오늘도 대안주에 대한 힌트,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죠. 중국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소리바다를 매수를 하셨어요. 3,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소리바다를 좀 보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3,600원 부근입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컨텐츠 관련 섹터죠. 뭐 로엔이라든가 KT 뮤직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소리바다는 지속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점권역이 일단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 흐름들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노릴 그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단가가 3,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3,200원짜리 때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200원 정도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 정도죠. 약 한 3,6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좀 러프하게 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6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C그린 홀딩스인데요. 8,300원에 비중 15%라고 0276님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다행히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8,300원이면 아주 매수 가격대는 좀 적절했습니다. 요 점 참고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그죠? 지지를 계속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깨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강한 상승으로, 저항대를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나서 이것이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600원대가 바로 지지대였고요. 8,700원대까지 지금 강한 상승, 오늘 한 12%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바로 폐기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되 아직은 눌릴 수 있는 자리대에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 가격대 9,200원대까지의 상승 부분을 노려보실만 하고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폐기물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여기까지 1,4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선은요, 이 선이 깨지는 순간인데 7,680원이 강한 지지대입니다. 종가상 7,580원을 깨게 되면 빠져나오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가린을 매수하셨네요. 12,2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작년에 상장을 했죠. 작년 연말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이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엔 13,700원짜리대를 4월 말에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관이나 뭐 외국인 쪽보다는 개인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엔 한 자리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가 좀 돌파가 됐었죠. 정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결국 러프하게 본다라면 이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00원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자리대가 한 11,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11,000원에서 1,600원 요 자리대거든요. 그게 전일 저가 권역입니다. 만약에 이 전일 저가 권역을 좀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1,600원 정도의 지지 라인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러프하게 좀 잡아드린다라면 1,600원 정도가 깨지면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10,000원이 깨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프하게 봤을 땐 1,600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지점을 그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보다 조금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12,500원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서의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00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약 한 13,500원, 2차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도 어김없이 첫 번째 장식을 하신 우리 4252님 중국 원양자원, 예, 어김없습니다. 예, 변함이 없죠. 땡입니다. 자, 9940님, 이분 4252님 따라가시네요. 땡입니다. 자, 자,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네요. 유진기업이고, 4,135원에 비중 30%라고, 027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진기업이 최근 들어와서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지금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요 선을 명확하게 껴보세요. 그러면 요게 저항대가 됐던 곳입니다. 그죠? 저항대가 됐던 곳인데 그렇죠? 여기 그죠? 여기 저항대가 됐었습니다. 요거 살짝 깼다가도 밀렸죠. 그죠? 결국은 이걸 다시 깼습니다. 두 번째 깨면서
요걸 지지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2차 저항대인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다시 분명히 터치하기 위해서 올라올 거예요. 4,400원대를 보시고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4,400원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더 지속 보이고, 만약 밀리는 흐름이 보인다면 익절가를 4,280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하츠를 매수를 하셨어요. 4,7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하츠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오다 장 막판에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된다라면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약 5,300원권역이죠. 5,300원권역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었을 때 밀려내렸었죠. 아마도 돌파는 충분히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턴어라운드, 신규 사업 부분들이요. 특히나 이 렌탈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일단은 4,700원이 매수가란 말이죠. 4,7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252님의 아류. 자, 바로 4252님의 분신입니까? 5272님, 차이나 하우란. 예. 땡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인터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엠 매수가가요. 잠시만요. 인터엠. 예, 2,500원에 비중 10%시네요. 5992님. 자, 인터엠 아마 그거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고. 일단은 이 회사는 인켈의 자회사입니다. 인켈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이고, 인켈의 3세대 경영이 지금 국산 국내 스피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대부분의 이제 방송용 장비들은 이제 해외, 즉 수입 제품입니다. 그런데 인터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내 브랜드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상 지금 좋지 못한, 즉 코스닥 투매장이죠. 그 투매장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요 점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지지받았던 자리대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항대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2,500원 부근인데, 바로, 지금 매수가 근처죠. 그죠? 이 저항대를 깨고 내려오니까 쉽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키워가면서 밀린 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거래량 없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저항대까지는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저항대 올라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2,700원대까지는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일단은 손절선은 지금 놓치셨어요. 제가 분명히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선 놓치셨다면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오니까요. 그 점 생각해 보시고 들고 가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 2,500원 이상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면 차익과 아니면 지속적 보유 관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조정을 해드리자면 2,110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종가상 깨지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기업은요, 중국 내에서 신발이라든가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54만 주, 기관이 62만 주를 매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아프리카 TV고요. 네. 27,400원에 20%인데요. 27,400원에 20%요.
네, 한번 해가지고 수익 보고 네. 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더 갈 것 같아. 월드컵 그거랑 더 또 뭐지 뭐 게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다 해서 더 잘 것 같아서 또 샀거든요. 아, 자, 일단 한 번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아프리카 TV를 볼 때는요, 네. 대형주 중에 한 종목 같이 볼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 이름이요? 아니요, 네이버를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네이버를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고점권역이 거의 비슷해요. 네. 네이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상승했던 분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즉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근데 CTC 바이오를 같은 경우는 아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컨텐츠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신규로 뭐 게임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월드컵을 하죠. 그 네. 월드컵에 대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아프리카 TV 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안 가봤어요. 네. 아, 그럼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TV 검색을 해보시면 네. 거기서 BJ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우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기 전에 수급적인 거 잠깐 볼게요. 네. 기관 쪽에서 혹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 줬거든요. 네. 수급에 대해서는 잠깐 약간 이제 변화 주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전고점 자리대가 3월 24일경에 29,000원대를 고점으로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상당히 양호하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네. 25,5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전고점 자리대는 넘어서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목표가를 약 한 3만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3만원 정도를 보시되 그 전에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네. 5월 14일경에 29,200원 딱 고점을 똑같이 찍었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슬슬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절반 정도를 또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3만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예, 4252님. 아,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D 온라인요. YD 온라인요? 네네. 매수가는요? 4,100원에 20%요. 엄마야. 자, 미치겠어요, 아주. 왜 이거를 매수하셔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짧게 보려고 들어갔는데, 손절감 네. 놓쳐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음. 반등이 있었는데, 음. 이거 올라가려나 하고 못 팔았거든요. 예. 근데, 자, 이게 지금은 추세선상이 이제 완전 하락 쪽으로 갔어요. 그죠? 네. 하락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가격대, 즉, 약간 지금 가격대, 약간 밑에 가격대에 있는 3,000원이 강한 지지대를 보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고 실적에 의해서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건 아시죠? 네네. 예, 기대감 쫙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거품을 쫙 뺍니다. 지금 거의 거품이 빠진 상태까지 왔어요. 지금 손절하기는 조금 아까운데,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요,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단기는 결국은 큰 손실을 줍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자, 반등은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요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 지지가 명확했던, 즉, 늘 매집이 펼쳐졌던 구간이 이 3,000원대 구간입니다. 3,000원대 구간에서는 늘 이렇게, 그죠? 거래량은 없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어떤 횡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반등이 오는데, 지금 당분간은 반등 오기가 힘든 게, 갑자기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7,800원대까지는 중기적으로 올 수 있고요. 3,800원. 거기까지는 중기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3,600원대까지는 옵니다. 그러니까, 단기란 개념은 결국은 한 달 이내에 한 3,600원대의 재상승 구간을 노려보시고요. 아시겠죠? 네네. 자, 이제 중기라는 것은 결국은 한 2, 3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거기까지가 3,800원대의 상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가 하면 3,600원 이상에서 3,7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네. 10%를 줄여버리세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다시 3,200원대가 다시 줄 거예요. 그때 10%를 다시 담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가 평균 단가도 낮아지고 수량은 많아지겠죠. 그죠? 네.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4,700원대 이상이 오면 수익 구간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전략을 한번 잡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예.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네. 빠질 수도 있어요. 2,100원대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 2,100원대까지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3,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만약 종가상 2,900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종가상 2,900원을 깨고 내려오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 그때부터는 겁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락이라고 네. 얘기하죠. 그죠? 그때 손절 쳐야 되죠. 예, 예. 이미 손절선 놓치셨어요. 네. 하여튼 바빴을까봐요. 잘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익 보고 빠져나오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4252님, 예, 비슷하게 왔습니다. 그죠? 어이구, 비슷하게 왔습니다. 예, 차이나 킹이에요. 근데 킹! 아닙니다. 땡! 자, 그 뒤에 글자 싹 바꾸셔야 돼요. 9967님, 영업무역. 웬 뜬금없는 영업무역입니까?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라고 얘기되는데, 레저 관련주 아닙니다. 땡! 자.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CTC 바이오요? CTC 바이오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9,600원이고요. 19,600원이요. 네네네. 네, 비중은요? 30%고요. 30%요. 네네. 자,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네. 일단 이 매도에 대한 그 하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부분들은 일단 없습니다. 예, 저도 회사에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네. 그쪽에서도 좀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뭐 회사 쪽에서도 물어봤었는데 문제가 없었고, 네네. 근데 한 가지 의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거래를 전 쪽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기관들 이제 환매 물량들, 개인 투자자분들 펀드 환매 물량들이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포트를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손절매성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기관 쪽에서요? 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신용 비율대가 한 6%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신용 비율이 좀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손절성 물량을 내던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좀 나고 있으니까 같이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선 19,600원까지 일단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잔고도 시간의 잔량도 6만 주 이상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투신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 쪽에서 약 19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네. 근데 그 물량도 외국인 쪽에서 한 9만 주 정도 좀 받아줬습니다. 일단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자리대에서도 아마도 조금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서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린 이 캔들의 모양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터지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이제 좀 늦으셨습니다. 늦으셨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했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1분기 실적도 괜찮고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면 아마도 하반 경제를 보이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요. 네. 현금이 한 30% 정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건 물타기에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물타기를 하는 방법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하려다가. 네네. 그 차도 제가 좀 더 지켜보던 생각으로 네. 물타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래 달린 캔들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물타기도 가능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단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네네.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물타기를 하게 되면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아, 부담은 많이 가겠죠. 그렇죠. 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정해 놓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제가 예. 만약에 제안을 해드린다라면 네. 이 CTC 바이오로 추가 매수를 하는 그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네. 그 돈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신다면은 네. 어느 금액까지 어느 선까지를 보시나요? 우선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만도라는 기업이 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만도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하한가 갔었죠. 아, 그건 보지 못했어요. 네, 만도가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네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가 신저가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일단 반등권역을 한 16,000원 정도까지 일단 노려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그쪽 16,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네. 다 전부 털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그때쯤 네, 될까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어서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지요. 이지요. 예. 매수가는요? 27,700원요. 27,700원. 비중은요? 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손절 안 하셨어요? 아니, 그게 전번에 한번 그 상담을 했는데요. 예, 그거 좀 올라갈 거라고 그래갖고 갖고 오셨는데 지금 2달 넘었거든요. 예. 근데 계속 내려가네. 그랬어. 이 올라가는 쪽은 결과적으로 이 둔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성을 가야 돼요. 근데 그 방향성에서 밑으로 딱 꺾이면요. 예. 일단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딱 방향성이 밑으로 꺾이면 분명히 전화를 한번 다시 주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자, 예. 지금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 자, 올해 들어와서 이 이제가요, 실적 부분 때문에 다시 재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선 관련주였는데요.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가 실적이 괜찮다는 뉴스와 함께 다시 상승의 폭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자, 요렇게 예각 다음에 자, 상승 있고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둔각이 나왔죠. 그죠? 네. 둔각이 나오고 이 에너지 축적을 가지고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정. 자, 여기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또 둔각이 나왔습니다. 이 둔각이 나올 때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 둔각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예측인데 이 방향성에서
살짝 이렇게 아래로 꺾는 모습, 즉 이렇게 큰 하락들이 몇 번 나오면 아래로 꺾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방향성 아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손절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손절선을 이미 놓치셨어요. 그죠? 네. 놓치셨으면, 지금 자, 이렇게 또 하락하고 난 다음에 둔각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추세선이 다시 둔각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에너지 축적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또 정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성,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서 한참 횡보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자리대가 여기, 요 위라는 거, 좀, 그러니까 저번에 한참 횡보가 나왔던 그, 박스권 상단의 부분이라는 거. 그 박스권 상단이 21,500원이에요. 이 21,500원을 종가상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시고, 이게 둔각이 만들어져서, 자, 요게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다. 즉, 급하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를 주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자,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멘토님, 이렇게 문자를 딱 보내주시면,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 또 상담을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같은 고향 분이신데, 제가, 손실 보시는 게 못내 안타깝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아십니까? 예, 딱 들으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3,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금호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중바닥 형성해주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하단 추세대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12,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13,5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솔리드인데요. 7,250원에 비중 20% 8858님 남겨주셨네요. 자, 솔리드 제가 들고 가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간대는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어떤 최근에 투매 현상과 함께 떨어졌는데요. 그 떨어진 구간대를 자 확대를 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상승, 둔각, 상승, 둔각, 그 다음에 예각, 둔각, 예각, 다시 둔각,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고 예각, 둔각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긴 행보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긴 행보구간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2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7,3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러면 들고 가보세요. 지금 8858님께서 매수하신 금액대가 바로 박스권 상단 영역입니다. 그때까지는 다시 올 수 있고 이 회사의 성장성 모멘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성장성적인 측면 제사 이동통신 그리고 모멘텀 결과적으로 실적과 함께 더불어 올라오는 밸류에이션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매수하셨어요. 24,850원이네요. 비중은 50%입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게 되면 24,8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종목 상담을 했을 때도 아마 이 자리대 깨면 안 될 겁니다라는 분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졌죠. 저점이 만들어주고 난 이후의 흐름들을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얼추 나왔습니다. 즉 하락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절반 되돌림이 일단 나와줬고요. 오늘부로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큰 폭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권역을 보게 된다라면 약 25,800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고점을 형성해주고 약간 눌렸다가 다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25,500원 자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25,000원대 즉 매수가 위에서 한번 매도를 해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만에 참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간만에 참여해 주셨어요. 5869님, 감사합니다. 정답을 테스라고 보내주셨네요. 땡입니다. 자, 간만에 참여하면 뭐합니까? 오답인데. 재미도 없고, 예, 오답이고.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자, 1450원인데요. 비중 30% 2393님 남겨주셨네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한진중공업 홀딩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땡! 자, 그리고 한진중공업 홀딩스 상담 이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회사, 즉, 한진그룹의 그룹 구조 재편에 의해서, 굉장히 조금, 지금 지지대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고 1월 달에 급등이 나와서 둔각이 만들어질 때 제가 차익 실현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가셨거나 두 가지인데 자, 일단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추세선으로 보면 상방에서 지금 추세선상에서 이제 둔각 만들고 있는 완전한 둔각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 이 둔각 구간에서 가장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분명히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000원대 부분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9,9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대고 만약에 이게 9,700원을 깨면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종가상 9,700원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1,000원대까지 들고 가보시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의 5번째,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요? 3,400억대네요. 예, 6번째 힌트입니다. 국내 의료업종 중 가장 큰 규모의, 이 규모가 예상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답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5992님, 예. 마징가 그레이트요. 예, 이걸 재밌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재밌네요. 예, 그리고 5396님 정답 베이직 하우스 땡입니다. 자, 국내 아니에요. 국내 의료회사 아닙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하이닉스에 SK 하이닉스요? 예. 네. 2013년도 11월달인가 12월달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네. 38,000원에 100% 샀는데, 예. 38,000원에 100%요? 예.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얼마 정도까지 갈라고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3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죠?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세요? 예. 네. 그러면 예. 지금 약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시죠? 예. 100% 비중은 조금 많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예, 좀 네. 그렇습니다. 예. 과하죠? 조금이 아니라.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예. SK 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 기기 많이 활용되죠. 예. 근데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 많이 쓰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램 고정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SK 쪽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 시너지 효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요. 예. 비중이 100%라는 거. 그렇게 되면 조금 빠지면 불안하시겠죠. 뭐 그리 불안하지 안 합니다만 한 4분이라도 가져가려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예. 갖고 가세요. 갖고 가셔가지고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좀 가져가 보시고 올 연말 정도까지 예. 그 정도로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39,5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럴까, 예.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비중 100%를 가끔씩 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런데, 뭐, 몰빵도 때로는 해볼만 합니다, 그죠? 집중이죠?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그래서 3위갓기인데요. 예, 3위갓기. 3,128원에 예. 비중 100%거든요. 예, 몰빵이시네요. 근데 예. 앞으로 이게 그 보유기간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잡으면 되죠. 아, 3위갓기요? 오래 갈 수 있는 가격을요. 3위갓기, 지금 기대감이 많았죠, 그죠? 예, 예. 기대감이 많고, 지금도 계속 기대감이 부여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중국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예. 예, 중국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때론 가끔 몰빵해서 큰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 요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차라리,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몰빵하실만 해요. 근데 3위갓기는 예. 지금 구간대에서 몰빵하시는 사실 살짝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요. 예. 월봉으로 봐도 지금 몇 년간의 신고가를 갱신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구간에서는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 일단은 첫 번째 월봉에서 조정 구간대가 2,69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한 번 밀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월봉에서의. 주봉에서도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그죠? 그러면 주봉에서도 2,900원대까지의 조정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봉도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져서 3,000원대까지 조정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대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자, 요거 손절가 딱 잡아놓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손절가 3,030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요게 자, 메모를 조금 하세요. 3,500원을 딱 넘어서잖아요. 그죠? 그럼 3,100원으로 일단 올려놓으세요. 손절가를. 그죠? 그리고 3,700원대가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급격하게 손절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3,300원 이상 손절가를 높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4,000원 딱 넘어가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3,500원대 손절가 딱 잡아놓고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4,000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4,000원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그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잡으면 돼요? 4,000원이면 몇 년간의 그 행보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근데 4,000원 되려면 보이기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4,000원요? 예. 정간에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과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오답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한세실업입니까? 혹시, 예, 역시 아닙니다. 한세실업. 0272님. 힐라코리아입니다. 땡! 자, 국내 업체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오늘 당첨되신 분은 5272님이라는 거 마징가 그레이트 살짝 재밌었는데, 그죠? 예.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차이나 그레이트였네요. 자, 마젠가 그레이트 살짝 계속 생각이 좀 납니다. 예. 자, 여러분,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내일도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 찾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